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이니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사 미스터리 그 5번째 이순신의 죽음에 관한 논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작년 여름, 그러니까 2022년 7월이었습니다. 한산 용의 출연이 개봉한 이후로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순신 제독의 죽음을 재조명하는 컨텐츠들이 급증했었습니다. 김한민 감독이 유퀴즈 온더블럭에 출연했을 당시에 노량 죽음의 바다는 2023년, 그러니까 바로 올해 개봉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 영화가 개봉하고 나면 이순신 제독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들이 재조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기로는 올 여름이 아니라 올 겨울, 그러니까 12월 정도가 되면 개봉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노량 죽음의 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제독이 전사했던 노량 해전을 바탕으로 하기에 이에 대한 논란들 역시 그 전보다 더 뜨겁게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우리 구독자님들과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한산 용의 출연 포스터 CJ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사실 이순신 제독이 노량 해전에서 죽었는가, 죽지 않았는가, 죽었다면 고의적인 자살인가, 의도하지 않은 타살인가 등에 대한 논란은 아주 오래된 논쟁거리였습니다. 필자가 제가 이 논란을 처음 접했던 것도 1998년 이우혁이 썼던 외란 종결자, 도서출판 들녘에서 나왔던 이 외란 종결자라는 소설을 통해서였으니까 햇수로 벌써 25년째가 되겠네요. 분명한 것은 이 논란에 대한 답은 매우 찾기 어렵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유혁의 소설 외란 종결자 엘릭시르 출판사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지금은 절판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논란이 되는 의문점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살설입니다. 이순신의 자살설이 처음 등장한 것은 숙종 때 이민서가 의병장 김덕령에 대하여서 쓴 김충장공 유사에 등장한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충장공 김덕령 장군이 영모에 연루되어 죽게 되니 홍희 장군 곽재우는 군사를 해산하고 산으로 들어갔으며 이순신은 해전이 시작되자 갑옷과 투구를 벗고 스스로 총에 맞아 죽었다. 이게 김충장공 유사에서 나온 구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해전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선조의 성향상 미뤄보자면 결국 모함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 분명하다 라는 사실을 짐작했던 이순신이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죽으려고 노력을 해서 죽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이순신 제독이 사망하던 당시의 상황을 들여다보아야 되겠습니다. 1598년의 노량해전은 이전의 한산, 명량과는 다른 분위기의 전투였습니다.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은 왜군들이 조명연합군에게 밀려서 도망가는 것을 추격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즉 1592년에 시작해서 장장 7년에 걸쳤던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포함한 이 임진왜란이 승리로 끝나는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왜군들과 피 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죠.
그런데도 이 전투에서 이순신은 총탄에 맞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임진왜란의 향방을 갈랐던 치열한 전투 명량해전이나 명량해전에서조차도 이순신의 함대는 사망자가 오직 2명뿐이었습니다. 이는 판옥선 자체의 우수함과 조선의 이점인 화포의 성능을 극한으로 사용하면서 지리적인 이점까지 잘 활용해서 이루어낸 쾌거였던 거죠. 자, 이게 바로 명량의 포스터, 역시 CJ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벌여진 노량해전에서 갑자기 근접전에 돌입을 합니다. 도망치는 적들을 성능 좋은 화포로 공격하면서 쫓아나기만 하면 끝나는 노량해전에서 굳이 이런 무리수를 뒀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당시 왜군들이 사용하던 조총은 최대 유효 사거리가 기껏해야 100m 남짓이었고 실질적으로 그 절반의 수준, 그러니까 약 50m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의 판옥선은 일본의 주력선이었던 안택선보다 훨씬 더 높이가 높았던 함선이었어요. 즉 이순신이 총에 맞아 죽기 위해서는 거의 직선과 적선하고 맞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난전이 벌어졌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더 의심스러운 것은 이순신이 탔던 대장선이 이 정도면 거의 선봉에서 돌격을 감행했어야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꼴랑 13척으로 300척 이상의 적선과 맞서 싸우던 명량해전 때에도 백병전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이 영화 명량에서는 극적 긴장감을 위해서인지 이순신이 적들과 막 칼싸움까지 벌이는 그런 좀 사족 같은 장면이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순신의 지휘선이 호위함도 없이 도망가는 적진 속으로 뛰어들었다면, 그것도 갑옷과 투구도 벗은 채였다면 이것은 거의 고의적인 자살로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가설에는 큰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 위에서 말한 상황이었다면 본인의 명예로운 자살을 위해서 자신과 함께 있던 수많은 병졸들을 함께 죽음으로 내몰았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굉장히 너그러웠던 이순신의 생애 전반의 모습과는 전혀 매치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순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인 진린이 문제였습니다. 명나라 수군 도독이었던 진린은 초반에 자신이 대국에서 도움을 주러 온 입장이다 라는 사실을 내세우며 거들먹거리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이순신을 노야라고 부르면서 존칭을 사용하기도 했고, 명나라 군사들에 대한 처벌 권한까지 이순신에게 내어줄 정도로 이순신의 편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자, 진린, 명나라의 수군 도독,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하지만 그는 뇌물도 밝히고 명예욕도 충만한 인물이었죠. 왜군들에게까지 뇌물을 받았던 인물이니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해도 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본인은 물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린이 공을 세우기 위해 앞장서서 돌격을 감행했고, 이순신은 상국인 명나라의 장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난전 상황으로 뛰어들었던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진리는 실제로 순천 외고성 전투 때에도 혼자 적진으로 뛰어들었다가 죽을 뻔했던 전적이 있는 인물이고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순신의 죽음을 전해들은 진린이 노야께서 나를 구하러 오시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요? 라며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석에 몰린 왜군들을 진린이 무리하게 뒤쫓아가다가 위험에 처하게 됐고, 이순신이 이 진린을 구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난전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특히나 노량해전이 벌어진 시간은 밤이었고 이순신이 총에 맞은 것은 새벽녘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린을 찾기 위해서는 이 밤에 진린을 찾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 적진 안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실제로 선조를 만난 진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의 신묘하신 계책을 힘입어 8년간의 강적이 하루아침에 섬멸되었으니 고마우신 은덕을 형용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자 진인이 말하기를 한창 적이 포위해 올 때 내 배는 큰 북을 치고 먼저 나아가고 등자룡과 이순신 두 장수가 좌우에서 협공하였는데 그 두 장수는 다 적에게 죽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죽기를 무릅쓰고 앞으로 나가면서 동요하지 않아 다행히 패배를 면하였으니 이 또한 운수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2년 2월 7일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도망치는 적을 진린이 북을 치면서 먼저 쫓아 나갔다가 오히려 포위를 당하자 등자령과 이순신이 구하기 위해서 포위망 안에 같이 뛰어들었고 결국 진리는 구해냈지만 그들 대신에 등자령과 이순신이 사망했다라고 추측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순신의 자살은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는 면이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살설에 비해서는 근거가 더 그럴싸한 은둔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이순신의 죽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서 첫 번째 자살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어떤 흥미와 호기심에 조금이라도 만족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